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랐는데요. 딜라이브 뉴스는 올 한 해를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특집 2025년 10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월부터 연말까지 일어난 이슈를 선정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인데요. 당시 12.3 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선 탄핵 찬반 집회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회 시위로 인한 소음과 교통 혼잡, 쓰레기 발생 등으로 지역 주민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특히 관저로 향하는 진입로 인근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시위자들이 초등학교 주변을 에워싸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까지 내뱉으면서 학생들은 교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학교 담장 밖 도로변엔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고 정문 앞으론 차단막이 둘러져 있습니다. 근처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집회 인원들과 경찰 차단막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사실상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관저와 인접한 탓에 학교 인근으로 집회 인파가 계속 몰려드는 것. 집회 소음과 분위기 탓에 돌봄 교실에 참여하는 70여 명의 학생들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수만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심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내야죠. 보내야죠. 네, 그래도 조금 걱정은 되시나요? 그죠? 네. 최근 초등학교 원서 접수가 있었지만 학교 진입이 어려워 비대면으로 원서를 받아야 했고 방학 중 예정됐던 시설 공사도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거기가 학교 공사가 겨울방학 동안 예정돼 있는데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늘봉으로 저학년 애들 방과후든 돌봄이든 방학 중 교육 활동을 애들이 무서워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걱정되고 그래서 이에 학교에선 경찰과 집회 측에 협조 요청. 집회 시위가 과열되면서 학생들이 등교조차 힘들어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1월이면 방학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겨울방학이었는데요. 하지만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돌봄교실에 참여하던 70여 명의 학생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관저가 있던 한남동 일대는 연일 격렬한 집회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해 돌봄교실에 보내는 것조차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탄핵 찬반 집회와 시위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 또 교육당국도 큰 불편을 겪었네요. 네, 맞습니다. 또 용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이렇게 계속되던 집회 시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헌재가 위치한 종로 안국역 인근으로 옮겨갔는데요. 관련 기사 보고 오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일대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여야는 선고 전 장외 여론전에 나섰고 탄핵 찬반 진영에선 욕설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회사 로고가 잘 보이지 않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발견한 후 조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야? 유엔나 언론. 이거 언론이야? 나돌론이야? 어디야? 시위대에 듣기 거북한 네, 당시는 탄핵 시국으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던 때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계속되던 집회 시위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까지 이어졌는데요. 헌재 주변에 있는 초중고 학교 7곳의 개학 시기와 겹치면서 교육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집회 시위에 자치구도 소음과 쓰레기 처리에 몸살을 앓았고 인근 가게들은 손님이 뚝 끊기기까지 했는데요. 집회 시위로 인한 차량 정체도 정말 극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짚어보면 주로 탄핵 찬반 세력들이 대립하는 모습만 네. 뉴스에서 부각됐는데 지역사회에선 이런 어려움들까지 동반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한편 마포구 주민들께는 또 희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박선화 기자가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구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각장 입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주민들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선고일은 지난 1월 10일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서울시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결정적 하자를 지적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수의 계약으로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패소한 서울시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 후속 대응은 어땠습니까? 네, 1심에서 진 서울시는 즉각 항고했고 지난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월에는 법률 대리인을 선정해서 고등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 지난 9월에는 항소심 2차 재판이 열렸는데요. 감정 신청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 2월이 정말 숨가쁘게 지나갔는데요. 안타깝게도 3월에는 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사고가 발생했죠. 네. 바로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네, 정확히 3월 24일 저녁 6시 30분께 일어난 사고입니다.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매몰됐는데 안타깝게도 사고 1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형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이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앞 사거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9분쯤 이곳에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폭 20m가량, 깊이 20m 정도로 파악되는데 왕복 6차선 중 4개 차선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6시 43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매몰됐는데 아직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신원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수색 작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싱크홀 안에 토사와 물이 섞여서 고여있는 상태여서 이 매몰자를 구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10시에 소방당국은 물은 거의 다 빠져서 수색 상황은 조금 더 나아졌다며 중장비 2대를 추가로 유입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참 사망자가 30대 가장으로 알려져서 참 안타까움이 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 뉴스를 통해서 멀쩡하던 도로가 꺼져 내리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문제는 이 땅 꺼짐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장 인근에서 진행되던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 정도였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사고 5일 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사고 발생 약 8개월이 지난 12월 3일에서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과거에 있었던 고속도로 터널 공사와 인근 노후 하수관 관리 미흡 등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에 사고 파장이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 여러 지자체에서도 땅 꺼짐 대비에 나서고 또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집안 침하 사고는 또 예측 불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달력을 넘겨서 4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4월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요. 4월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당시 서울에선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중랑과 마포, 동작에서 구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특히 구로에선 문원일 전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중도 사퇴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죠. 17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의 백지 신탁을 거부하고 구청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결국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이때 발생한 선거 비용만 약 2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분노한 구로구민들의 민심은 그대로 투표로 이어졌는데요.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인홍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촉발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네. 이로 인해 27억 원이라는 혈세가 사용된 것이네요. 네, 다음은 중구 소식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가 감사원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사장이 지인의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데다 채용 비리와 인사 조작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등 그야말로 부정과 부패, 직권남용과 각종 불법 행위가 난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당시 김길성 중구청장이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알고도 감싸고 있다며 구청장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해당 이사장의 해임을 통보했고 이사장은 억울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로 처리돼 감사원의 해임 통보를 무력화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비단 중구뿐만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자치구 산하 기관장들의 비위 행위가 왕왕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참 주민들은 속상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참으로 허탈할 것 같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이하 모든 기관은 주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5월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주엽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박 기자님 혹시 백사마을이라고 아십니까? 그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원구 변두리에 위치한 이 백사마을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며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한 곳인데요. 올해 5월 드디어 철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백사마을이 형성된 건 약 60여 년 전인데요. 서울 도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했고 자연스레 마을이 만들어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며 주거 환경은 계속 열악해졌는데요. 때문에 예전부터 개발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백사마을 철거는 최근에서야 마무리됐는데요. 이곳엔 앞으로 3,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6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6월 강남구에서는 파크 골프장 신설을 두고 주민들이 양분됐습니다.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 파크 골프의 인기가 뜨거운데요.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파크 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시 대모산 일대에 파크 골프장을 만들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본래 이곳에는 생태숲길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변경을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없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노인회와 동호인 등 파크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쪽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한데 최종적으로 대모산 파크 골프장 사업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올해 6월 대모산 파크 골프장 건설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강남구 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나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바로 최근이었죠. 파크 골프장 건립 사업안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결국 강남구는 원래 계획했던 힐링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을 일단락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 7월 서대문구에선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은 창단 이후 전국대회를 잇따라 재패하면서 최강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성적 이면에는 예산 삭감과 행정비위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구의회가 농구부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팀 해체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무계획적인 일본 연수와 규정 한도를 넘긴 포상금 지급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 사실 네. 구청이 농구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화려한 성적 뒤에는 이런 내막이 있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전국대회 우승 후 축하의 의미로 신촌 일대에서 카퍼레이드를 진행했는데 이 역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여기에 경기 응원을 위해서 구청 직원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예, 구청은 홍보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관련 행정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의 정상화를 위해선 체계적인 운영과 투명한 예산 집행,
또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1월부터 7월까지 우리 지역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숨가쁘게 지난 상반기 뉴스를 정리해봤는데요. 무더위와 함께한 2025년 하반기, 이 무렵 노원구에선 준공한 지 2년 된 노인종합복지관의 외벽 일부가 붕괴되는 일이 생겼죠. 광진구는 건대입구역 일대 노점 철거를 강행했는데요. 이 뉴스는 간추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외벽 붕괴, 그리고 노점 철거에 따른 후폭풍. 영상을 보니 그때 기억이 더 생생한데요. 네. 그리고 지난 10월은 한참 부동산 정책이 서울 전 지역을 강타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억소리가 날 만큼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집값 폭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줄여서 토허제라고 부르기 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잠시 토허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부동산 거래 시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이 훨씬 까다로워지는 셈이죠. 네, 집을 사고 팔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놓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정부가 공급은 없이 규제만 늘리고 특히 집을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모두를 옥죄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조치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과도한 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막는 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 이를 두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면서 반발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당시 다수의 전문가들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과열과 투기는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요만 억제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과열 현상이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이슈는 이쯤으로 정리하고 다음은 현재까지 뜨거운 감자죠. 네. 서울시 한강버스 운행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주엽 기자, 그 논란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한강버스가 지난 9월 개통해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마곡에서 잠실을 잇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개통 전부터 속도와 운항 간격, 여기에 안전 문제까지 지적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선박 제작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수주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딜라이브 최다혜 기자가 와디 이슈를 통해 이 부분을 제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 기자 기사에 따르면 수주한 업체가 하청의 재하청을 거치면서 건조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운항 일정도 지연됐다는 겁니다. 선박을 제작할 능력조차 없는 업체가 수주하면서 한강버스의 정식 출항이 지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네, 최다혜 기자의 그 기사 내용처럼 석연치 않은 업체 선정, 운항 중 결함과 미숙, 또 개통 직후부터 여러 문제가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 11월 중순에는 배가 강바닥에 걸리는 일도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11월 15일 저녁이었는데요.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배에는 승객 82명이 탑승 중이었는데요. 한강경찰대가 출동해 승객 전원을 구조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잠실과 압구정, 옥수 등 상류 쪽 4개 선착장 구간의 운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 한강버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서울시는 우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정밀 점검 후에 재운항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렇지만 완전한 운항 중단은 과도한 대응이라면서 점검과 보완을 거쳐 계속해서 수상버스를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부터 한강버스 논란까지 저희가 준비한 10대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주엽 기자, 끝으로 지난 1년의 소회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얼마 전 전국 대학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라고 합니다. 세상이 끝없이 변한다는 뜻인데요.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끊이지 않았던 지역 이슈, 올해는 격변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지나온 2025년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는 2026년 병오년에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